헤라님,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요인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에 삼성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문제를 예견 안 했나? 외교 문제, 한미일 연합할 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항상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왔어. 아무리 미국과 친해도 중국과 러시아나 다른 나라 안 건드리려고 했고, 그렇지? 북한과 대치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중립 외교를 많이 지향해 왔단 말이야. 조금 더 편향이 됐지만 그래도 아주 기울진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기울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많이 각계각층에서 했었고, 나도 쇼츠 찍을 때 절대로 외교는 중립을 유지해서 팽팽해야지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많이 얘기했어. 외교,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렇게 확 조화를 무너뜨리면 나머지가 다 연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경제 분야는 외교랑 중요하지. 우리나라가 인구도 적고 사실 자원도 없고 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야. 그 교역이잖아. 그게 외교가 굉장히 민감하게 개입이 돼서 사실은 지난 정권들이 전부 다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 좋아서 그냥 지냈겠어? 할 말 다 하고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싶어도 다 참은 거야. 국익을 위해서. 근데 이번 정권이 가장 잘못하는 게 그 부분이야. 윤석열 대통령도 친기업적이라고 머리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리고 내가 세일즈맨이다, 우리나라 영업사원이다, 그리고 민생이 최고다, 먹고 사는 문제 하지만 그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다 연결돼 있다고. 모든 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안 취하니까 자기가 한 말과 거꾸로 되잖아. 심하게 먹고 사는데 집착하니까 그 의도와 반대로 그 애구가 똥포로 차고 지금 어떻게 됐어. 저렇게 가장 사랑하는 삼성이 가장 치명타를 입잖아. 그 머리로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이 잠재의식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어디 집착하지 않고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만 집착하는 것도 균형을 잃은 거야.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잘 돌아가게 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민심. 민심이 안정되게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잘 돌아가는 거예요. 민심에 귀를 기울여서 민심이 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민심이 그거 위험하다 하면 안 하고, 민심의 지도를 받고 가는 왕이나 대통령은 안전한 거야. 태평성대. 근데 민심을 나몰라라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막 돌진하면 어떻게 돼요? 역풍을 맞는 거야. 외교 문제도 한미일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중도해라, 얼마나 외교 전문가들이 얘기했겠어. 나도 쇼츠에서 지난번에 일본 때 버럭버럭 얼마나 많이 했어. 그게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번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저렇게 스텝이 저러면 이런 일이 예상이 됐지. 당연히 이런 일이 올 거 아니야? 이것뿐이 아닐 거예요. 러시아나 이런 데서 굉장히 우리나라 진출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항상 외교는 어떤 대통령이 가도 기존의 기조를 조금 변해, 아주 조금 변해도 여파가 엄청 큰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하면 그 여파는 어마어마한 거야. 이제 앞으로 그 여파가 계속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박스권 돌파가 안 되는 게 이래. 항상 좀 하는 듯하다 이렇게 꺾이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 마음을 중시 안 해. 국민의 마음이 민심은 천심이라고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국민의 마음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되거든. 한일 외교도 그때 그랬고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도 이번에 외교하고 왔어야 뭐 좋은 성적 못 얻었을 거야. 이 일본에서 그렇게 잘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와 여러 가지 잘했다고 막 논평을 내는데 여당 쪽에서 국민들이 냉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환영 안 하잖아. 국민의 마음을 먼저 얻은 다음에 어떤 행보를 해야 그거에 잘하면 박수도 받는데 마음을 안 얻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좋고 잘한 일이다라고 암만 해봤자 국민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지지율을 안 얻으면 이번 정부 어떻게 할 건데? 바이든이 암만 좋아해, 윤석열 대통령을. 그리고 기시다가 아무리 호의적이고 일본 국민이 호의적인 뭐해?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해야지, 대통령을.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윤 대통령 보려고 막 후다다닥 바이든이 뛰어가는 그거를 동영상을 아마 여당 측에서 올린 것 같아. 우파 쪽에서. 우리 이렇게 미국과 친하다. 근데 난 처음에는 그게 올라오는데 이걸 도대체 왜 올렸나. 그걸 보고 어떤 국민이 박수치면서 우리 대통령 자랑스러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엄청 존경하고 막 옛날에 넬슨 만델라를 오바마 대통령이 존경했듯이 그러는 거면 또 몰라. 그게 아니잖아. 그냥 친한데 친한 거 보고 뭐 그게 어때서 내 존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친하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지.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이나 일본 총리나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가 아니야. 이번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걸 유념해야 되는데 그걸 올리면 국민들이 좋아해 줄 거고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친한 게 뭘 자랑스러울 게 있어. 그냥 본인들이 행복할 뿐이지. 바이든이 행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행복하고 이것뿐이지. 그걸 보는 국민이 뭐 그렇게 행복해?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본 뉴스에서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그래. 그럼 미국이 언제까지 적대적으로 중국과 그럴 것 같아. 계속 적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구는 멸망이야. 원자핵의 대부분을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데 둘이 계속 싸우면 어디까지 가서 서로 죽이는 데까지 가야 되지. 근데 핵이 있는데 핵을 쓰면 공멸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워서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서로 가장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알아. 자기들이 아주 등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잖아. 그리고 화해의 손짓을 내밀고 너 까불지 마라. 어디까지만 때렸다가 화해할 수밖에 없어. 끝까지 못 간다고. 그걸 너무 알아. 손해보는 걸. 지금 헤라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영원히 국제관계에서 편을 든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언제 변할 줄 알아. 이게 그래서 항상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 지난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중국 갔다 왔을 때도 내가 그게 맞다 이랬잖아. 언제 변할 줄 알아. 그건 모르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싸우지는 못하거든. 바보는 아니거든. 국제관계에서. 특히 아주 강대국은.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하는데 미국은 중국한테 이거는 뭐 화해의 제스처를 하면서 오해하지 마라 이런 말을 먼저 하잖아. 우리가 해야 될 걸. 그런 식으로 서로 신경 쓰고 너무 척을 안 지려고 하고 있다고. 그걸 알아야지. 물밑에서 그렇게 하고 겉에서만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누구 편을 든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이야. 그건 인간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사는 삶이지.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중립외교가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랑 친한 거와 중국과는 별개야. 우리나라 친하니까 이제 중국과 영원히 손절? 북한과 영원히 손절 아닐걸? 북한과도 대화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러고 중국과도 하려고 하지. 절대로 영원히 손절은 없어. 그게 바보 같은 발상이지. 그래서 괜히 우리나라만 진짜 댓글에 요새 막 호구라고 난리치는데 진짜 호구대 잘못하다가 그러면 정말 미국과 중국이 다시 화해 모드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되고 국민의 지탄은 얼마나 받으려고 그렇게 스텝을 막 밟어. 자기가 개인이 아니거든. 대통령이 일단 됐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정제된 언사를 하고 저런 미국 대통령이나 모든 강대국 정상들은 계산된 발언만 하고 치밀하게 이 발언을 했을 때 후폭풍이 어떻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예견하고 하는 거야. 아주 조심하지.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그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 신인 아니야. 정치를 안 해봐서 자기 말의 반향을 잘 모르잖아. 그러면 옆에 대통령 참모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무조건 대통령한테 끌려다니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망하겠다는 거지 여당. 대통령실. 망하면 때로 같이 망하는 거야. 당신들도. 정말 잘 알려주고 인도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도 꺾고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와 여당이 다 위험한 거지. 항상 중도예요. 뭐든지. 중립외교. 그래서 가급적 심기영화하면서 안 건드리려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도 건드려야 될 땐 건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중립외교가 안 되면 국익이 걸려있는 거고 국익에 위배되는 스텝을 자꾸 밟고 그래서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 이게 중도가 아니면 결과가 반드시 안 좋게 나타나거든. 그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오고 아무 힘이 없는 식물 조건 된단 말이야. 조심해야 되는데 막 끝없이 밟아요. 이번에도 솔직히 얘기하면 G7 정상회담에 우리나라 G7 국가도 아닌데 왜 갔어? 거기 가서 뭐 그렇게 실익 얻을 게 있어. 너무 가까워지는 거는 경계해야 될 문제야.
친구가 아주 친한 사람이 생긴다는 건 적이 생긴다는 얘기야. 개인적인 삶에서는 괜찮지만 나라의 운명에서 보자면 그렇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좋아해. 바이든이 후다닥 가서 막 요번에도 일본에서 너무 친해서 둘이 귓속말했어. 그게 자랑스럽고 좋다고 올렸지만 그걸 보는 시진핑과 저쪽에 러시아의 푸틴은 적대적이 되는 거야 더.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 편이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게 왜 만드냐고. 그럼 좋을 게 있어? 우리나라 기업이나 거기 사는 교민들한테는 치명적인데 그런 내색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친해도 밑에서 물 밑에서 외교하고 겉으로는 조금 거리 둬야지. 너무 친한 것처럼 그럴 때 괜히 손해만 보고 실익은 얻지 못하는 그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런 걸 알고 전문가들 조언을 좀 들어야 되는 거야. 왜 안 듣습니까? 그게 고집이야. 그게 대통령실 옷 벗어요. 그게 똥꼬집이야. 등신처럼. 야, 바이든과 친하면 되는 거야? 그냥 정신승리 오죠. 그래 우리 반에 1등하고 돈 많은 집 애랑 내가 친하면 내가 뭐 달라져 내 존재가? 그런 발상이 등신이야.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이 지지해야 그게 진짜 인정받은 거지. 미국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국민들이 인정해 줍니까? 국민들은 국민 마음 위로하고 국민 마음 이해해주고 국익에 도움되는 걸 가져왔을 때 대통령과 여당을 인정하는 거지. 그냥 바이든하고 친하면 인정해? 그 등신 같은 사고방식이 어디 있어요. 속이 터져. 그 동영상 올린 거 보고. 의식이 그 수준이니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야. 저렇게 민주당이 등신 같은 짓을 하는데 왜 그렇게 정치권의 의식이 핫발입니까? 거지같이.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 진짜. 에휴, 그렇게 똥벌 찰까봐 그렇게 중립 애교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뭘 정신승리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미국에 인정받으니까 그래, 엄청 좋아요? 뭐가 달라졌는데, 인정받아서. 일본 인정받고 칭송받으니까 좋아, 그래? 왜 그럽니까? 국민들이 좋아해도 좀 워워하고 자중시키고 딱 자기 일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남이 조금 좋아해주면 그게 엄청 자기 존재가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는 그 애기 같은 유치원생한테 발상을 버리세요. 좌파만 애기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파도 애기요. 좌파는 남을 그냥 미움으로 막 까면 그냥 다 좋다고 하면 자기가 뭐가 된 거 마냥. 우파는 누구랑 막 친해고 좀 강자하고 친하고 인정받으면 그게 엄청 자기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정신을 차려요. 좌파나 우파나 정신승리 좀 그만해. 누구하고 엄청 사랑받고 좋아서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정치는 그거 빼면 시체인 거야. 다른 나라 지도자가 남만 좋아하면 뭐해. 국민들이 좋아하면. 우리 국민이 날 좋아하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날 존경하고 행복하면 돼. 나로 인해. 그러면 그게 최고인 거야. 그게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